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화폐와 금융시장 챕터 제3장 디지털 금융혁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진 않았었는데 뭐 지금 가장 그래도 빠르게 변화하는 뭐 디지털 금융시장 관련해 가지고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제가 중요한 핵심 내용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차근차근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복습해서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디지털 금융 혁신의 새로운 조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럴듯해요. 핀테크와 테크핀. 뭐, 약간 앞뒤, 수식해주는 것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화폐와 금융의 다양한 변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화폐 금융 진화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추진력이 이 핀테크와 테크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챕터에서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핀테크와 테크핀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현대인의 금융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이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거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개념을 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핀테크와 테크핀 이거는요 전부 다 디지털 혁신의 거대한 흐름이 금융산업과 같이 맞물린 거예요. 뭐 이 정도는 다 여러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에는 25억 달러 수준이었던 핀테크 투자와 관련해서 2016년에는 7배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특히 이렇게 핀테크, 파이낸스랑 이제 테크놀로지가 합쳐지는 거겠죠? 자,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금융 서비스 상품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도 높이면서 다양한 금융 상품이 제공된다라는 측면에서요. 금융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서론 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2010년서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 아시아 지역, 기타 지역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거 쉽게 표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혁신의 가속화와 관련해 가지고요. 처음에 1200년도에 환원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서 1400년도에 복식부기 원리, 서서히 양도성 환원이라든가 수표 이런 것들이 등장하다가 여기요. 180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엄청나게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신용카드가 등장하게 되면서 ATM기가 등장하게 되었고 뭐 미국의 민간 거액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은행 간 지급, 메시지 전송이라든가 전자무역, 인터넷 뱅킹, 뭐 모바일 뱅킹 이런 것들 지금 맞춤형 P2P에다가 크라우딩 여기 크라우드 소싱까지 지금 엄청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핀테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요. 자, 이게 파이낸셜이겠죠. 금융회사가 주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긴 한데 자, 핀 하면은 파이낸셜 금융회사가 핵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금융회사가 중심이 되면서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금융이 좀 더 중요한 거야. 핀테크 개념적인 이렇게 내렸어요. 금융에다가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 부수적으로 접목돼 가지고요. 이 기술이라는 게 어떤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업계가 수익성 회복을 위해서요. IT 기업과 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상품 개발을 하게 되면서 핀테크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금융의 발전, 진화, 속도, 효율성, 더 나아가서 다양한 상품 이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테크핀이다라고 하면은요. 자, 테크놀로지니까 앞에 IT 기술 업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가치 사슬의 핵심에 위치하면서 고객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야. IT 업계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주도적인 위치가 금융 쪽에 있느냐, IT 기업 쪽에 있느냐,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IT 기술 업체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예,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금융 입장에서 보는 거죠. 앞에서는 기존의 금융사 입장에서는 테크놀로지가 금융을 더 발전시키는 촉진자 역할인데 이렇게 테크핀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금융시장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혁신자,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주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6년 12월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가장 먼저 사용을 한 용어로서요. 플랫폼을 제공하는 IT 기업이 가치 사슬의 핵심을 맡고 거기에다가 기존의 금융 서비스 전달 체계를 변혁해서 파괴적인, 그래서 파괴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성을 지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도 뛰어듭니다. 카카오페이. 자, 이거는 핀테크가 아닌 테크핀 회사라고 지금 말장난 같은데 예, 이쪽 테크핀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빅테크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요 크다는 거잖아. 기업의 규모라든가 최근에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이 수요하는 많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글로벌 기술 기업 또는 플랫폼을 우리가 빅테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빅테크라는 것은 이 플랫폼 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확장 발전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뭐 등등등. 자, 이런 거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술 회사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등장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2021년 기준으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토스가 또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셔서요. 네트워크 외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은 비금융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서 준비된 많은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요. 거기에다가 플랫폼이라는 거, 이 플랫폼과 네트워크는 약간 비슷한 어떤 생태계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이게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요.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하고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요.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네트워크 참여한 사람들의 그런 활동을 더욱더 확대하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를 잘 이용하면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순환고리 내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로운 고객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너가 계속 더 커져서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 독식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 카카오 메신저를 사용하게 되면 친구들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메신저를 쓰는 것보다는 그걸 쓰는 게 좀 더 편한 그런 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네트워크 외부성이 또 하나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약간 소비자 수요 측면에 가깝다라고 하면 이 생산 측면에서는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 고정 비용이 엄청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산업 같은, 우리가 이제 올드한 얘기로 하면 철도라든가 전기가스 시설 이런 것들 보면은요, 엄청난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러한 초기에 고정 투입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렇죠. 도로라든가 전화망이라든가 철로를 깔려고 하면 초기에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가지고 고객이 새로 추가적으로 유치될 때는 거기에 발생하는 한계 비용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평균 비용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규모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초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지금 빅테크 산업이 바로 그런 규모의 경제 특성을 누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시가총액 비교가 나와 있어요. 이쪽이 빅테크 기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딱 잘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애플 선두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아마존, 구글, 페북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AIA서부터 해서 전통적인 금융회사 측면에서 이렇게 시가총액 보니까 왜 대부분이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그냥 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의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지주 회사, 우리 하나, KB, 신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왜요?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면 뭐 고객들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기관은 대체 경쟁사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비스를 우리가 유사한 대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게 다 경쟁자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경쟁자가 아니고 빅테크 기업은 오히려 저 기술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을 도와주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 거였었는데 빅테크 기업이 갑자기 돌변해버린 겁니다. 금융사랑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역할이 금융의 중개기관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중개 기능이 위축될 수가 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축되면 뭐 어때? 뭐 어차피 소비자가 더 혜택을 보면 상관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금융기관이 낮아진 수익성으로 인해 가지고요. 수익성을 그 이전 수준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빅테크 기업의 신용 위험과 비금융 산업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다시 전이돼서 모든 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비금융시장이 다 리스크를 안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이 간접적으로 금융기관과 제휴해서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또 위험 관리 부담이 더욱더 크게 된다. 결국은 금융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빅테크 기업들은요 고객들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를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내에 정보의 효율성을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기존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금융의 포용성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낮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규율 체계를 우회해가지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를 안 받잖아. 전통적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규제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우회해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그래서 규제로 인한 차익을 얻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그리고 금융시장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점차 커지게 되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크 위험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얘기죠.
특히 특정 빅테크 기업의 금융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같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동일한 금융 서비스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됩니다.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요, 이게 서로 상쇄되고 완충작용이 돼야 되는데 모두 한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그게 뭐 버블이 생기거나 갑자기 버블이 터지게 되면은 그럼 그 충격이 워낙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원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금융기관 수준의 높은 건전성 규제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내에 어떤 만기나 유동성의 불일치로 인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요, 그런 규제를 안 받으니까 그럼 불일치의 문제가 더 심하게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빅테크 기업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중개 매매하면서 금융상품 간의 연계성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과 투자하는 시장이 달라지게 돼서 금융시장에서의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 간의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 전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 빅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리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잘 준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표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시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 책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금융, 이런 산업의 금융 서비스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진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요 빅테크, 핀테크 기업의 금융 서비스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챕터 1장에 대한 핀테크와 테크핀의 그거에 대한 설명을 새로운 디지털 금융 혁신의 조류로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요, 디지털 금융 혁신과 그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